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씨는 올해 68이십니다. 슬하에 자녀 셋을 두고 남편과 함께 40년 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임경자 씨가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친한 친구와 차를 마시다가 건강 이야기가 나왔고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도 남편하고 사이가 좋으냐고요. 임경자 씨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솔직히 몇 년 전부터 남편과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줄었고 어쩌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는 사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늘 바빴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어색해진 것입니다. 그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거 포기하고 나서부터 왠지 더 빨리 늙는 것 같더라. 병원에서도 부부 사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 임경자 씨는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 얼굴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일찍 놓아버린 건 아닐까? 이게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계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 하고요. 그 생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서 결국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진료실 문을 여셨습니다.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임경자 씨처럼 마음속으로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한 시간이 단순한 즐거움이나 의무가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생리적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줄이거나 없애게 되십니다.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 나이에 뭘 하겠냐 싶어서요. 그런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부부관계를 정기적으로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 건강, 활력 조절, 정신 건강, 면역력 모든 면에서 유의미하게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돌봐온 임상 현장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4가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부부의 친밀한 시간이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리 몸의 활력 조절 물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면역력과 만성질환 예방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친밀한 시간이 줄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이 시간을 이어가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저녁 남편 혹은 아내 손을 잡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는 것이 두 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임경자 씨가 친구와 나눈 그 대화 이후 병원을 찾았을 때 저는 먼저 심장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임경자 씨는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가끔 있다고 하셨거든요.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조금 올라있다는 말을 들으셨고 담당 선생님께 운동을 더 하시라는 권유를 받으셨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 이야기를 꺼내자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그게 심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물으셨죠.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이 훨씬 잘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 몸에서 부부 사이에 친밀한 시간을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액이 온몸으로 더 활발하게 돌고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생리적 과정입니다. 실제로 부부관계 중 소모되는 에너지는 가벼운 걷기나 계단 오르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 매일 걷기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부부의 친밀한 시간도 심장에 좋은 자연스러운 운동이 됩니다.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집안에서 심장이 건강하게 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주 1회에서 2회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중장년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심장병 발생 위험이 약 45% 낮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심장병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부 사이에 따뜻한 시간에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비싼 약을 먹거나 힘든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이 연구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기억력을 오래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배우자와의 따뜻한 교감이 그 답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임경자 씨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그동안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어르신들한테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심장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시니 마음이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 참가자 중에서 주 1회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어르신들은 심전도 검사에서 부정맥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더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뛰었다는 뜻입니다. 한국 어르신의 지혜 중에 부부 금실이 좋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 실제 의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임경자 씨처럼
혈압이 조금 높으신 분들, 심장 두근거림이 있으신 분들,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서는 부부의 친밀한 시간이 약 한 알과도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범위 안에서 부부 사이의 따뜻한 교감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심장을 지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부 금실이 곧 건강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아셨으면 합니다. 이제 임경자 씨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임경자 씨는 갱년기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화끈거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괜한 일에 눈물이 나고, 남편한테 짜증이 늘고, 특히 아무런 이유 없이 한밤중에 잠이 깨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날이 밝아버리는 날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실 내용일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의 상당 부분은 우리 몸의 활력 조절 물질, 즉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여성 활력 조절 물질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몸에는 수십 가지의 활력 조절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체온을 조절하고 잠을 자게 하고 기분을 안정시키고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물질들의 균형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가 갱년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기력함이나 수면 장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의 친밀한 시간이 이 균형을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화학적 균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친밀한 시간 중에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활력 조절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흔히 사랑의 활력소, 유대감의 물질이라고 불립니다. 배우자와 손을 잡거나 껴안거나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분비가 되지만 더욱 친밀한 신체 접촉이 있을 때 훨씬 많은 양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긴장과 압박감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 박동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잠이 깊이 잘 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밤에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잠들었다가 중간에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이요. 이런 수면 문제의 상당 부분은 긴장과 압박감에서 비롯됩니다. 옥시토신은 이 긴장을 풀어주는 천연의 수면 보조제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와 따뜻한 교감을 나눈 날 밤에는 잠이 더 깊이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옥시토신의 작용입니다. 약 없이, 돈 없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면제가 바로 배우자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활력 조절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기쁨과 동기를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즐거울 것 같다는 느낌, 무언가 하고 싶다는 의욕, 이것이 모두 도파민의 작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드는 것이 의욕 저하와 우울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한 시간은 도파민 분비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따뜻한 교감이 뇌에 기쁨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세로토닌 이야기도 드려야겠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활력 조절 물질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부부 사이의 신체적 교감은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합니다. 배우자와 껴안고 있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느낌, 그것이 바로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순간입니다. 임경자 씨가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느꼈던 이유 없는 짜증과 무기력함이 바로 이 세로토닌 부족과 관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한방에서도 오래전부터 부부간의 기운의 교류가 두 사람의 건강을 함께 좋게 한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음양의 조화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의 양기와 여성의 음기가 서로를 보완하고 북돋워줄 때 두 사람의 원기가 모두 충만해진다는 것이 한방의 오랜 가르침입니다. 지나친 억제 또한 몸의 기운 순환을 막는다고 하였으니 자연스러운 교감의 흐름을 막지 않는 것이 건강의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활력 조절 물질의 균형이라는 개념과 한방의 지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예로부터 알고 계셨던 그 지혜가 현대의학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활력 조절 물질의 균형이 잡히면 정신건강 외에도 많은 것이 좋아집니다. 기억력이 유지되고 집중력이 좋아지며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신체 활동과 감정적 교류가 뇌를 활성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단순히 몸뿐 아니라 뇌의 건강도 지켜준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배우자와의 따뜻한 교감은 그 연결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면역력과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면역력입니다. 감기가 자주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피로가 쉽게 오거나 이런 증상들이 모두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 갈 때마다 면역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 그 답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한 시간이 면역력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시면 놀라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국 윌크스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주 1회에서 2회 이상 배우자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항체의 수치가 약 30% 높았습니다. 이 항체는 우리 몸이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울 때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많을수록 감기나 독감에 덜 걸리고 각종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앞서 말씀드린 옥시토신과 도파민 같은 활력 조절 물질들이 긴장과 압박감을 줄여주는데 긴장과 압박감이 줄면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의 분비도 줄어듭니다. 코르티솔은 적당히 있으면 좋지만 너무 많으면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자주 아픈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부부의 따뜻한 시간이 코르티솔을 줄이고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면역력 강화의 핵심 경로입니다. 자연살해세포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서 파괴하는 자연살해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 사이의 따뜻한 교감은 이 자연살해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환 중 하나인 만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부부의 친밀한 시간이 단지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암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체의 약 90%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질환 등이 대표적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노인건강연구팀이 65세 이상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추적 연구에서 배우자와 신체적 교감을 정기적으로 유지한 집단은 만성질환의 새로운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 22%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부의 따뜻한 교감이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규칙적인 신체 활동으로서의 효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부관계는 가벼운 운동에 해당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당뇨, 비만,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아시죠?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신체 활동 중에 근육이 포도당을 연소하면서 혈당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신 분들이나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통증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친밀한 시간 중에는 엔도르핀이라는 활력 조절 물질이 대량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천연의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관절이 아프거나 근육통이 있으신 분들이 배우자와 따뜻한 시간을 보낸 후 통증이 줄었다고 느끼시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실제로 두통이나 관절통이 친밀한 시간 후에 완화된다는 임상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진통제를 찾기 전에 배우자의 손을 잡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 몸이 원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일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에 따르면 부부관계를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주요 만성질환의 새로운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과 대사증후군 관련 지표에서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여러 생리적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부부의 따뜻한 교감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몸은 정말 놀랍도록 복잡하고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따뜻한 시간 하나가 심장을 지키고 활력 조절 물질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면역세포를 강화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복합적인 효과를 냅니다. 한방에서 말하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심신일려의 원리가 현대의학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부분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교감이 그 연결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경자 씨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여러 번 끄덕이셨습니다. 친구가 그거 포기하고 나서 빨리 늙는 것 같더라고 했던 말이 이제 이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의 직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영리하게 부부 사이에 따뜻한 교감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을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쉽게 묻지 못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친밀한 시간이 줄거나 없어지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어르신들이 그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시거나 마음의 의욕이 없어진 것으로만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생리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제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부관계가 오랫동안 없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활력 조절 물질의 불균형입니다. 특히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활력 조절 물질은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 분비가 유지됩니다.
여성의 경우 이미 갱년기를 지나면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친밀한 시간마저 없어지면 이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생식기 조직이 위축됩니다. 그 불편함이 점점 커지면 친밀한 시간을 더 멀리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친밀한 시간이 지속적으로 줄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면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고 기운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우울감이 생기고 삶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 남성분들이 은퇴 이후에 갑자기 많이 늙어 보인다거나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활력 조절 물질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혈관 건강 측면에서도 영향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줄면 혈관이 점점 경직되고 혈류가 느려집니다.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해주던 산화질소 분비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더 오를 수 있고 혈관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심장에도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여러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교감이 줄어드는 것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 면에서는 외로움과 고립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도 서로 남남처럼 느껴지는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어주는 신체적 교감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감정적 유대감도 약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 부부, 밥을 먹어도 말 한마디 없는 부부,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많은 어르신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도 친밀한 교감을 다시 시작한 어르신들은 불과 석 달 안에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수치가 유의미하게 회복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떤 나이에서도 회복하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교감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우리 몸의 생리적 원리로도 가능합니다. 실천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몸 상태를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의 경우 생식기 조직이 건조해지고 위축되어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가능한 의학적 상태입니다. 산부인과나 비뇨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끄럽다고 참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솔직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런 상담을 매일 하십니다.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소원해진 사이를 갑자기 회복하려고 하면 서로 어색하고 부담스럽습니다. 먼저 신체적 접촉부터 천천히 늘려가세요. 손을 잡는 것, 등을 두드려주는 것, 어깨를 감싸 안는 것, 이런 작은 접촉들이 옥시토신을 분비시키고 서로에 대한 따뜻한 감정을 되살립니다. 친밀한 시간은 이런 작은 교감들이 쌓이고 쌓여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과를 서두르지 않는 것, 그 여유가 오히려 더 빠른 회복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임경자 씨가 처음에 친구와 나눈 그 솔직한 대화처럼 배우자와도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요즘 몸 상태가 어떤지, 무엇이 불편한지,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친밀감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차 한 잔을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네 번째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같이 산책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드라마를 보고 이런 일상의 공유가 부부 사이의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고 신체적 친밀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임경자 씨 부부도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를 함께 걷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5분 정도만 걸으셨는데 그 짧은 시간이 두 분 사이에 말문을 열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함께함이 쌓이면 됩니다. 오랫동안 혼자 드시던 밥을 이제 같이 드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을 함께 챙기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걷기 운동을 하거나 건강에 좋은 음식을 같이 준비하거나 건강 정보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활력 조절 물질도 균형을 찾고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 곧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배우자의 약을 챙겨주고 오늘 밥은 잘 먹었는지 물어봐주고 함께 병원에 다녀오는 것, 이 모든 것이 부부 사이를 이어주는 소중한 끈입니다. 임경자 씨는 이 상담 이후 남편과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무슨 갑작스러운 이야기냐고 어색해했지만 진지하게 건강 이야기로 풀어가니 남편도 마음을 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녁에 동네를 함께 걷기 시작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임경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넘게 같이 살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손잡고 이야기한 게 참 오랜만인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참 환하게 빛나셨습니다. 그 얼굴이 제가 드리고 싶었던 처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랑한다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그 말을 소리내어 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셨으니까요. 표현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어르신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말 대신 따뜻한 손길로, 함께 걷는 발걸음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따뜻한 교감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온기가 모이고 모여 두 사람의 건강을 지키고 긴 노년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부의 친밀한 시간은 우선 심장 건강을 지킵니다.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혈압을 낮추며 심장병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활력 조절 물질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긴장과 압박감을 줄이고 잠을 깊이 자게 하며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항체 수치를 높이고 혈당 조절을 돕고 엔도르핀으로 통증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시간이 줄었을 때의 변화를 이해하고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부 사이에 따뜻한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몸의 변화는 있지만 그 변화에 맞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교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끄러워 마시고 전문의를 찾으세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돌봐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배우자를 존중하는 일입니다.